여덟 번째 노트, 싱글턴 패턴입니다. 지난 일곱 번째 노트에서 생성 패턴들을 여러 개 살펴봤어요. 아, 팩토리 메소드 패턴, abstract 팩토리 패턴, 프로토타입 패턴, 그리고 게임 오브 23 그 패턴에 소속되지 않지만, 그냥 메소드를 생성 메소드를 만드는 그런 것도 거기 소개했습니다. 패턴은 분류되지 않지만 그냥 어떨 때는 그거를 그냥 심플 팩토리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싱글턴 패턴도 크리에이셔널 패턴입니다. 생성 패턴이고요. 이름의 그대로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만 생성하냐? 보통은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하기 위해서 정의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만 논리적으로는 그 클래스의 객체는 논리적으로는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적으로 하나만 존재해야 될 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싱글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논리적으로 하나가 아니더라도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을 때 이제 싱글턴 패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패턴, 우리가 살펴봤던 패턴이 전략 패턴이잖아요. 전략 패턴에서 전략 객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클라이언트가 있다 하더라도 전략 객체는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략 객체를 이제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패턴이 싱글턴 패턴입니다. 지난 노트에서 살펴봤던 abstract factory 패턴도 그 abstract factory는 여러 개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특정한 어떤 abstract factory, 뉴욕 치즈가 아니라 뉴욕 그 재료를 만드는 팩토리는 하나만 만들면 되겠죠. 피자숍은 여러 개 뉴욕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그리디언트를 재료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하나만.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만 필요할 수도 있고 효율성 때문에 이제 하나만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이 하나만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측면하고 또 이제 비슷하게 그 개념이 적용이 되냐면 전엽 변수하고 비슷한 개념이 생겨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생성을 하고 그 하나 생성된 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접근을 전엽 변수를 접근하듯이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전엽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싱글턴 패턴이 나쁜 패턴이다, 별로 좋지 않은 패턴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패턴에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얘는 전엽 변수와 사용하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싱글턴 패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개발자가 마음 먹으면 하나만 생성해서 쓸 수가 있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생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여러 개가 생성돼도 그것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만들고 싶다, 그리고 하나만 제한하고 싶을 때에는 이제 싱글턴 패턴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쓰기보다는 이제 싱글 그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싱글턴 패턴은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거니까 그 하나만을 어떻게 만드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테크닉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테크닉은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언어들의 특성이 있을 테니까 그 각 언어에서 싱글턴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교재가 자바 교재니까 자바 위주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C++, 파이썬
싱글턴을 만드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싱글턴을 그러면 언제 생성하냐? 거기에 또 이슈가 있는데 그냥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생성을 할 수도 있지만 좀 효율적으로 생성한다 그러면은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생성하고 싶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무조건 생성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느 정도 가서 그때 필요하게 되면 그때 생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지 인스텐시에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또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턴은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냐라고 하면은 뭐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간단하게 레이지 인스텐시에이션 할 수 있으면 레이지 인스텐시에이션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내가 쓰는 싱글턴 패턴이 레이지 인스텐시이든지 이거 인스텐시인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만드는 건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로 와서 어떻게 그 객체의 생성을 하나로 제한할 수 있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때 new를 이용하게 되겠죠.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new는 연산자인데 p 연산자로 생성자 호출이 오지요. 그러면 이제 이 생성자가 퍼블릭이면 생성을 제한할 수가 없죠. 퍼블릭이면 누구나 다 new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원할 때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생성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생성자를 어떻게 해야 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뭐가 안 되는 거죠? 밖에서는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생성이 안 되면 아예 생성이 안 되나? 그 클래스 안에서는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패턴은 일반적인 싱글턴 패턴을 만드는 방법은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이 객체를 클래스 내에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체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객체를 접근하기 위한 스태틱한 메소드를 만듭니다. 그게 이런 get instance라는 메소드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장 심플한 형태의 싱글턴 패턴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유지하기 위한 변수가 있어야 되겠고 얘는 객체 변수는 아니죠. 그래서 스태틱한 변수가 되겠고 프라이빗으로 해놨습니다. 얘를 널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되니까 밖에서 조작하면 안 되니까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고 널로 초기화합니다. 널로 초기화하고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유일한 객체를 어디서든지 원할 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생성을 언제 하냐? 여기다가 new 하면은 그건 뭐예요? 이거 인스텐시에이션이 형태가 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유니크가 널일 때 이제 new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생성하는 거예요? get instance를 처음 호출할 때 그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생성 없이 그 생성된 애를 접근하게 돼요. 이제 그럼 끝난 거예요. 싱글턴 패턴. 이렇게 만들면 이제 싱글턴 패턴이고 간단하게는 어떤 언어에서든지 이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싱글턴 패턴을 만드는 이제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여러 개를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응용은 실습 노트에서 좀 살펴보는데 객체를 꼭 하나가 아니라 좀 더 생성할 수도 있죠. 두세 개만 생성한다든지 뭐 몇 개만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접근 권한과 싱글턴
관련해서 자바, 나중에 C++는 나중에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접근 권한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그 자바는 이제 프라이빗이면 원 클래스 내부에서만 그 요소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C++는 원 클래스 내부도 그 애를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 클래스를 만들면은 그 친구 클래스에서도 다른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이제 기본 디폴트 메소드가 있는데 이 디폴트면은 원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에는 다른 클래스는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텍티드가 되면 원 클래스 자바에서는 같은 패키지의 다른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C++는 원 클래스, 자식 클래스, 친구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이면 제한이 없고요. 양쪽 다. 그래서 이 자바는 생성자가 기본 접근 권한인 싱글턴 클래스를 만들고 유일 객체와 get instance 메소드를 제공하는 클래스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 instance를 그 클래스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응집성 측면에서 별도 클래스에다 만들고 왜냐하면 프로텍티드로 만들면은 외부에서는 다른 패키지는 어차피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아니지? 그러니까 프로텍트 아니라 기본. 프로텍트가 되면 이제 자식에서 상속하면 이제 접근이 되니까 안 되고 이제 생성 자바에서는 이제 기본 접근 권한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얘를 프라이빗이 아니라 디폴트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얘와 아니지 얘를 디폴트로 요 생성자를 디폴트로 만들고 얘와 얘를 여기가 아니라 별도 팩토리 클래스를 따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싱글턴 클래스를. 그래서 패키지로 묶어버리면은 이제 외부에서는 그 패키지를 이제 접근을 이제 얘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 팩토리만 접근을 해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C++는 생성자 프라이빗 싱글턴 클래스를 만들고 유일 객체와 get instance 메소드를 제공하는 클래스를 싱글턴 클래스의 친구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싱글턴과 관련된 부분 그 응집성과 관련된 얘기죠. 그거를 별도 클래스에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 지점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C++는 그렇게 해서 좀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나와 있는 예제는 별게 없어요. 그래서 뭐 소개하기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제 초콜릿 공장이 있고 초콜릿을 녹이는 보일러가 있는데 얘는 논리적으로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 싱글톤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런 클래스가 있으면 이제 걔를 싱글톤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추가를 하면은 이제 싱글톤으로 만들 수가 있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요 세 개를 여기다가 추가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는 자바는 별도 클래스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별도로 만들고 얘 접근 권한을 프라이빗이 아니라 디폴트로 갈 수가 있고 C++는 얘와 얘를 이제 다른 프렌드 클래스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뭐 자바에서는 조금은 저도 이걸 몰랐는데 요번에 그 여러분들 과제를 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의도하지 않게 저 아무 생각이 없이 만들었는데 자바 버전을 한번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운드 클래스를 원래 싱글턴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싱글턴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는 객체를 못 만들죠. 객체를 못 만들지만
이제 객체가 존재를 하는 거죠. 뭔가 하나가 존재를 해서 그냥 얘를 클래스를 객체처럼 쓰게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 스태틱으로 만들어도 객체를 이제 쓸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레이즈 인센셔네이션 아니라 초콜릿 보일러 클래스가 로드된 순간 이 얘네들이 다 초기화가 될 테니까 그 레이즈 인센셔네이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 객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를 객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함수로 후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하나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도 싱글턴 패턴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멤버 변수들을 다 스태틱한 변수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생성자를 퍼블릭으로 만들고 메소드들을 다 스태틱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패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가 유일 객체를 가지게 해주고 유일 객체만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 유일 객체에 대한 광역적인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게 get instance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싱글턴 패턴이 제공이 됩니다. 그럼 뭐 다 할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싱글턴 패턴은 하나의 객체만 만들어야 되니까 이 하나의 객체를 방금 소개한 방법으로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싱글턴이 깨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분들이 이제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멀티 스레드 환경입니다. 다중 스레드 환경이니까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막 동작하는 거고 그런 여러 스레드들이 동시에 get instance 메소드를 비슷한 시점에서 호출했다. 그러면 이 스레드들이 언제 그 서스펜드 될지 중단될지를 알 수 없으니까 아주 재수 없는 경우에 한쪽은 여기서 중단되고 얘도 여기서 중단돼요. 그럼 둘 다 유니크가 널이라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다시 재개가 됐을 때 둘 다 그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그 예제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면 그 이 멀티 스레드를 보장하지 않는 싱글턴 패턴을 실제 실행하면 한 10개 정도를 생성해 보는데 어떨 때는 10개가 다 똑같은 애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레드들이 어떻게 동작할지 좀 모르니까 이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보장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재수가 없을 때. 그러면 이 멀티 스레드 문제는 자바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회사 가면 또 이런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방법이 메소드를 동기화하는 방법이에요. 메소드를. 그래서 여기에 synchronize로 초기화합니다. synchronize로 키워드를 넣게 되면 이 메소드는 자동적으로 동기화돼서 한 메소드가 그 함수가 실행되고 있으면 다른 그거의 요청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못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synchronize도 여러분들이 얘가 static 메소드인 거하고 얘가 또 일반 메소드인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static한 메소드를 synchronize 하면은 얘의 락킹은 클래스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static, 그러니까 함수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객체 메소드인 경우에는 그 객체에 대한 그 메소드의 호출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객체가 있는데 얘 객체에 대해서 뭘 부르고 얘 객체에 뭘 부르는 건
서로 간섭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ynchronizera는 것도 스태틱 메소드냐 일반 메소드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게 다르다. 객체 단위 동기와 클래스 단위 동기화. 근데 얘는 무슨 동기화예요? 클래스 단위 동기화예요. 일반 함수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클래스 단위로 동기화 버리면 저 락킹이 언제 필요한 거예요? 방금 이 동기화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초기 생성할 때만 필요한 거죠. 생성이 되고 나서는 동기화 필요가 없어요. 이 유니크가 널이 아닐 테니까 그냥 유니크한 걸 반환해 주면 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것만 이제 두 번 동시에 일어나는 요 상황을 막아주면 되겠고 요 상황은 최초의 유니크가 널일 때만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됐는데 그때에도 계속 뭐예요? 한 놈이 get 인스턴스로 취하면 다른 그 스레드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무거워지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다중 스레드 기능이 있는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다중 스레드를 쓰면 스레드를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면 쓰면 안 되죠. 왜? 무거워지니까, 느려지니까.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도 어레이 리스트 벡터 뭐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가 그 멀티스레드 지원하지 않는 거고 벡터가 지원하는 거고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가 있고 스트링 빌더가 그 다중 스레드 지원하지 않는 버전이고 스트링 버퍼가 지원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프로그램 안 하면 다중 스레드 지원하는 애들을 쓰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하니까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 쓰냐에 따라서 이제 잘 해야 되겠고 또 내가 멀티 스레드 이런 기능을 내가 직접 구현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인 거예요. 해결은 되겠지. 예. 그 두 개가 생길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생기고 난 다음에서 나중에 요청할 때도 계속 잠기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니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요런 기법인데 요거를 더블 책 락킹이라고 그래요. 더블 책 락킹. 그래서 함수 자체를 락을 거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코드 부분만 락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코드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락을 걸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싱크로나이즈하고 가로 열고 초콜릿 보일러 점 클래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코드를 무슨 단위로 동기화하는 거예요? 클래스 단위로. 그래서 요것도 클래스 단위, 객체 단위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두셔야 되겠고 여기만 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에 더 들어가요. 볼레타리라고. 볼레타리라는 키워드가 저 멤버 변수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볼레타리라는 키워드 쓰면 어떤 게 되냐면은 이제 자기의 로컬 캐시에 해당 변수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캐시에 유지가 돼 있으면은 이 락과 관련 없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걔는 캐시에는 보관하지 않고 늘 메모리에서 힙에서 직접 갖고 오게끔 하는 거예요. 원래는 캐시에 있으면 메모리 가서 갖고 오지 않고 캐시에 있는 걸 내가 쓰는데 이 스레드의 캐시와 저 스레드의 캐시가 똑같은 걸 유지하면 서로 또 널인 걸로 알고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 락 체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수를 볼레탈로 만들어주고 그 함수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하죠. 널인지 보고 한 번 락킹해서 안에서 한 번 더 검사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보다는 이제 좀 더 효과적인 거고 그 앞부분을 막아주는 그 생성할 때만 막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니크가 널이 아니면 바로 일로 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 방법 1보다는 방법 2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인데 너무 복잡하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제 이렇게 new 해버리는 거예요. get instance를 안 만들고 new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lazy instantiation을 포기하면은 멀티스레드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명백한 초기화를 하면 클래스가 로드되면서 그 스태틱 변수이니까 그때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그 초기화는 JVM이 그 다중스레드에 문제없게 해버려요. 그래서 다중스레드 환경에서도 얘는 문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까와 달리 뭐가 추가됐냐면 파이널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이거 인스테이션 했으니까 레이즈 인스테이션 할 때는 얘가 파이널이 될 수가 없죠. 생성자에서 초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널 값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거에서 파이널로 수식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거 인스텐시에이션 하면은 파이널로 수식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아예 get instance를 만들지 않고 뭘로 할 수가 있어요? 퍼블릭으로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어색한데 초콜릿 보일러 점 유니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근해 쓸 수가 있죠. 그때는 말이 좀 유니크가 좀 어색할 텐데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가면 퍼블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우리한테는 더 깔끔한 거죠. 너무 락킹하고 막 머리 아프니까 잘 모르겠고 근데 멀티스레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차라리 그냥 이거 인스테이션 하면은 효율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다중스레드 환경에서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문제점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선택했을 때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썼던 그 방법은 이 방법을 썼습니다. 이 방법.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내부 클래스에서 객체를 명백한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얘는 레이즈 인스테이션이냐면 요거가 접근될 때 얘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이제 이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가 로드됐다고 해서 바로 로드되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요거를 할 때 요때 이제 보일러 홀더가 그 내부 클래스가 그 늦게 필요할 때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바 초창기에 싱글턴 만들 때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 요 네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썼는데 요즘 와서는 이 방법보다 더 많이 쓰는 방법이 그냥 열거형으로 저기하는 거예요. 열거형으로 저기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자동으로 해결해주면 레이즈 인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콜릿 보일러. 그러니까 자바는 이 이놈이라고 해서 뭐 추가적으로 못하는 게 없죠. 클래스랑 별 차이 없이 멤버 변수도 추가할 수 있고 메소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놈을 사용해 가지고 자바에서는 이제 싱글턴을 만들게 되면 이제 그 멀티스레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것까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열거형을 요즘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와 관련된 싱글턴을 우리가 구현할 때 내가 만든 응용이 다중스레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다. 그러면 다중스레드 환경에서도 싱글턴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싱글턴 패턴을 구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턴이 또 위배될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이 바로 클론 문제입니다. 클론. 그래서 클론은 객체를 복제하는 거죠. 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싱글턴을 만드는데 얘를 얘를 상속해서 만드냐면은 어떤 다른 애를 상속해서 이 클래스를 만들면서
얘를 싱글톤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클론을 갖고 있으면 클론을 갖고 있다는 건 얘가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퍼블릭으로 재정의 한 거죠. 그러면 얘도 자동으로 클론을 상속받게 되죠. 그러면 얘도 클론이 있게 되는 거고 클론이 있으면 이제 또 객체가 복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객체의 생성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톤을 만들 때 내가 만들고 싶은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클래스가 어떤 상위의 또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돼.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애가 클론을 갖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싱글톤을 보장시키기 위해서는 클론을 못하게끔 막아줘야 되죠. 근데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예외를 발생하는 것 말고는 또 오버라이드해서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은 없죠. 빈 메소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낫죠. 여기서 그냥 리턴 널 하는 건 좀 더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외 처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고. C++는 이제 비슷한 문제니까 뭘 없애줘야 되냐면 복사 생성자를 딜리트 해줘야 돼요. 복사 생성자를 딜리트해야 복제를 못하게 합니다.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연산자를 쓸 수 없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이제 클론이 문제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그렇고요. 기타 문제. 근데 이 기타 문제는 굳이 뭐 우리가 신경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요거는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경우는 조금 필요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뭐 이거를 신경 쓴다고 해결할 방법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첫 번째 경우는 클래스 로더라는 거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클래스 로더 말고 다른 뭐 거를 쓸 수도 있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클래스 로더가 클래스들을 여러 번 로드 해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일반적인 클래스 로더 말고 자바 말고 다른 형태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일 클래스를 한 번 로드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될 때 두 번 로드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싱글턴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erializable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되면서 이제 껐다가 다음에 또 실행하기 위해서 객체들을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일 시스템의 객체를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객체가 싱글턴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저장된 객체를 한 번만 불러와야 되는데 여러 번 불러오게 되면 또 객체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싱글턴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얘를 불러올 때 한 번만 불러올 수 있게 그 장치를 또 해줘야 되는 거지. 뭐 엑스터널 뭐 여러 가지 자바의 시리얼라이즈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싱글턴을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다 그러면 내가 다시 불러올 때 한 번만 불러올 수 있게 장치를 안 해놓으면 싱글턴이 깨질 수 있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뭐 파이썬도 뭐 가능하겠지만 자바는 이제 리플렉션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는 여러분이 데코레이터를 하면서 좀 써봤을 것 같은데 얘는 접근 제어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접근 제어를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프라이빗인 경우도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그 생성자를 내가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만든 형태의 싱글턴은 다 깨지죠.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만들어야지 어떻게. 별로 방법이 없는데 한 가지 해결책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enum을 쓰면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도 추가가 안 돼요. 열경을 우리가 리플렉션 라이브러리 통해서 열경 상수를 추가해야 객체를 늘리는 건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봤던 요 방법을 쓰면은 여기 써 있던 것처럼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써서도 못 깨트린다. 다른 것들은 이제 객체를 생성 못하는 이유가 생성자를 프라이빗
뭐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제 리프렉션 라이브를 쓸 수 있는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 있고 이 상황들은 일반적인 상황 아닌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싱글턴 패턴을 쓰면서 그 싱글턴 객체를 파일실에 저장했다 나중에 불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게 싱글턴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으로 생성자를 프라이빗 선언하는데 프라이빗으로 안 하고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개발 과정에서는 이것도 그 오류를 찾기 위해서 혹시 엉뚱하게 뉴하고 있는 코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코드는 쉽게 get instance에서 써야 되는데 못 모르고 막 뉴에서 쓰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프라이빗 해놓으면 그게 문법 오류 날 테니까 난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예외를 조금 우리가 그 오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예외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자바 리프렉션을 우회를 방지하기 있는 요소로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 해놓으면 프라이빗 해놓고 예외를 발생하게 하면 이제 리프렉션 라이브를 통해서 프라이빗 바꾼 다음에 실행하려고 그러면 이미 실행이 한 번 됐으면 리프렉션 라이브러리에서 하더라도 프라이빗을 접근 권한을 펍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리프렉션을 우회 방지하는 건 개발자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될 건 아니라고 보여져서 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싱글턴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나? 싱글턴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나? 자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자식이 상속을 못해요. 왜? 자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의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클론 문제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반 클래스를 상속해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 클래스를 싱글턴으로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싱글턴을 상속해서 뭘 만들겠다. 이거는 조금 생각이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갱어 4 같은 그 책에 보면 서브 클래싱 할 수 있는 것이 싱글턴 패턴의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좀 더 고민을 제가 해보니까 얘가 뭘 하고 싶으냐면 싱글턴 그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 응용을 만드는데 한 5개 클래스를 만들어. 그 중에 3개를 싱글톤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 클래스에서도 프라이빗 메소드가 들어가고 그 생성자를 프라이빗 만들고 뭐 이제 get instance 메소드 만들고 막 그 싱글톤을 만들기 위한 요소들이 3개 클래스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복된다는 거지. 그러면 차라리 그 싱글턴을 보장해주는 그 기능을 이렇게 하나만 만들고 이 싱글턴 만들고 싶은 애들은 상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상속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A, B, C는 여기에는 get instance 만들지 않고 여기에다 만드는 뭐 그런 형태를 이제 그 책에서는 좀 소개한 것 같은데 이렇게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제 그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싱글턴이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얘가 싱글턴이 되려면은 이게 그 인터넷에 있는 무슨 코드인데 제가 이게 말이 되나 해서 한번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뭐 클래스 B든 뭐 하면 여기서 다 게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뭘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는 이제 클래스 A를 싱글톤으로 만들려면은 A의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프라이빗으로 만들지 않고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A의 클래스를 프라이빗으로 만들면은 얘가 동작 안 합니다. 얘가 동작을 안 해요. 동작을 안 해요. 쟤를 프렌드로 넣어줘야 되나? 근데 하여튼 이 의도는 제가 무슨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근데 얘가 언어마다 또 특색이 있고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싱글톤들을 여러 개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싱글톤을 A를 싱글톤으로 만드는 방법, B를 싱글톤으로 만드는 방법, C를 싱글톤으로 만드는 방법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 똑같은 거를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니까 번잡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쉽게 어떤 클래스를 싱글톤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여러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기존의 갱4에 있던 코드는 조금 더 이상하고요. 이제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코드는 이런 코드인데 이 코드도 얘가 싱글턴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여튼 의도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4에서는 registry of singleton 이라는 개념도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 응용에 있는 싱글톤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싱글톤들을 접근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싱글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얘는 자기의 싱글톤을 부모에다가 이제 등록하게 해서 쓰는 형태. 예. 근데 이를 통해서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싱글턴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접근하는 한 곳에 접근하는 거랑 여기서 A.get instance에 접근하는 거랑 그 뭐 무슨 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시간 관계로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